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형식의 행사들이 상당히 좀 딱딱해서 1시간 이상 진행되면 졸릴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각 분과위원장들이 한 5분 정도씩 자기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테드식으로 중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그 후에 스티브 잡스식이었다고 해서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누가 한 거냐 했더니 역시 타경민 행정관의 아이디어였답니다. 그래요? 사진이고 설계도 그다음에 나침판을 마련한 거고 이대로 5년 동안 쭉 이행을 하면 얼마나 국민 생활이 달라질 것인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책자 맨 마지막 부분에 잘 제시되어 있고요. 178조에 대한 수입과 지출 계획은 현재 맞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조정을 많이 한 거죠. 현재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그 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실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 이제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있었던 증세 방안에 대한 당과 정부의 토론이었는데 이거는 사회적 토론이 벌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세금 문제는 꽁꽁 숨겨서 결정하고 꺼내서는 안 되고 내야 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대타협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재정개혁 위원회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과 당과 정부 또는 여야가 같이 모여서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날의 발표는 60일 동안 애써서 만든 이 청사진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낭독할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분과의 위원장들이 자기 주제만 5분씩 하면 자꾸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것 때문에 준비하라고 리허설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보고 난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 거니까 그 자체는 성공한 거지만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60일 동안 했던 5년의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고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했다. 이거는 또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의 1호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었는데. 저희는 일자리가 1호고요. 적폐청산에 간 거는 저희가 분과를 정치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를 하면서 정치분과를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맨 먼저 그게 적폐청산 1호가 된 거지 전체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하고요. 이번에 발표된 그 문건의 내용들을 봐서 저 깜짝 놀랐는데요. 보수 농객 육성 프로그램, 보수 단체 재정 지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심지어 포털의 검색어까지도 개입한 이게 결국은 국정농단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여기서 드러나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게 은폐된 것이 정말 정치 보호냐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을 벌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과거에 집권당인 자유한국당도 야당이 됐지만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그걸 밝히자. 대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입회하에 확인하자든가 이런 객관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고 그 정치 보복이다 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면 인수인계 자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만약에 지정 기록물이라면 이걸 남기고 갔으면 그 처벌받아야 될 일이죠. 그 당연히 대통령 기록권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생산해서 보관했는데 파쇄하거나 불태우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남겨두고 간 거죠. 그게 이제 고인지 뭐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촛불 혁명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전에 정부는 쫓겨난 정부거든요. 근데 쫓겨나갔는데 다 챙기고 정리하고 못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황망 중에 나가면서 남겨놓은 것들이 전임 정부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만약에 기록관을 넘겨버렸다면 그러면 20, 30년 후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막판에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입을 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발견된 문서가 2165건이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지만 평범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농계 육성 프로그램, 또 심지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 방향조차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책의 판단이다. 뭐 잘못이 있냐. 무죄다 주장하잖아요. 진짜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다 은폐했습니다. 다 파쇄해버렸죠. 아니 생산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남겨진 이거는 이게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겨둔 거죠. 근데 그 남겨둔 것조차도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정말 이 국정농단 사태,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야 되지. 이게 우연이냐 고의냐 아니면 왜 공개했냐 이범이냐 이런 거 따지면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에 묻힐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여야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입니다. 이관할 거는 기록원을 이관시키고 그다음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특검을 통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좀 밝히면 될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정부가 마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중간에 탄핵을 쳐 대통령이 끌어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비상 상황이거든요. 비상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은 실체적 진실은 안 밝혀져요. 근데 우연히 놓고 간 일부 자료가 그걸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공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다 기록에 넘겨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영원히 갇힐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대응한 거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시비거리를 좀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3자 2파의 그 과정들을 찾는 과정들이라든가 또는 공개한 것도 또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저는 뭐 여야가 그런데 가서 보는 것 저는 그런 게 저는 협치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잘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자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굳이 뭐 청와대만 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논란이 된다면 굳이 그게 논란이 된다면 이 논란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또는 이 공개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에 가기 전에 정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가 또 왜 청와대는 그런 일을 했던가 그렇죠. 이거를 먼저 규명하는 게 저는 앞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 어쨌든 간에 국정농단 사태에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건이 나왔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왜 그걸 공개했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결국은 내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본질에 접근하는 게 여야가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정당이나 특정인을 좀 비판하는 건 저는 좀 안 해왔고 또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자꾸 보면 웃음이 좀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은 내가 청와대에 가면 한미 FTA를 내가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 내가 안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사진 찍기는 정치쇼 않겠다고 하고 가서 수재 현장에 가서 사진 찍히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치쇼 하는 대신에 봉사활동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가 가장 높은 수준의 봉사활동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을 위해서가 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해 현장에 가서 정치쇼를 하는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서 국정을 논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야당 대표가 간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구 작업에 방해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연하게 장화 신는 장면만 노출돼서 역효과만 났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정치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봉사는 제대로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에 가서 야당으로서 주장을 대통령 순서를 했어야죠. 그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건데 그 쇼 안 한다고 이 쇼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너무 희화화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주 의원님이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강고해 보였던 보수가 사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무너진 보수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위치를 바꿔서 여당이 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즉 반사 이익으로 지지를 누리지 말고 분명히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철학과 정책이 누구의 이익은 반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부유층은 반대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지를 형성해서 보수가 일어나야지 그냥 내가 싸움꾼이 나는 싸움을 잘한다. 홍준표 대표 한 얘기예요. 그 싸움을 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나라와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야당이 싸울 때는 국민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나라의 주권이 위태로울 때 야당이 나와서 싸우면 그 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하고 한 날 대통령이 좀 잘할 것 같으면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면 그럼 결국은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하겠다는 그 한국당에서 좀 더 유연한 합리적인 보수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지 않고 가장 또 극우적인 논객을 한 걸 보고서 한국당이 정말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구나. 앞으로 싸우는 보수 야당의 모습으로 인기를 얻어가겠다 생각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꽤 됐습니다. 시기는 이제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스웨덴의 여당은 보수당이었습니다. 근데 스웨덴 잘 알다시피 3인당 좌파 3인당이 장기 집권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우파의 시장이 자기 시의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복잡 설명하는데 3인당의 정책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이 얘기하는 그 모든 정책은 당신들의 경쟁자인 3인당이 만든 정책인데 왜 그걸 똑같이 답습하냐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3인당은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세금만 계속 더 내려간답니다. 우리는 이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세금을 더 내지 않게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우리가 집권했고 그 약속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서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최선인가를 여야 보수 진보가 번갈아가면서 경쟁하는 이런 정치 한국에서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새로운 보수라고 한다면 아까 스웨덴 우파 정치 이 얘기했던 상대방의 정책을 우리는 파괴하지 않겠다 이어갔는데 국민 부담을 더 줄이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를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예, 그제 대국민 보고대에서 이제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하는 이 장면인데요.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형식을 한번 바꿔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아주 의미 있게 보람되게 생각합니다.